저희 오전에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눠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에게 데이터들을 제공해서 데이터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머신러닝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훈련된 데이터들은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그리고 훈련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된 데이터들에서의 그 정확도와 그 다음에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서의 정확도가 서로 비슷한 거. 그게 좋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학습을 했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그죠? 높은 점수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높은 점수로 비슷한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신러닝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을 하는지,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테스트 세트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둘 다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시퀀셜 샘플링,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위에서 몇 개, 아래에서 몇 개, 이렇게 잘라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것을 순차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들을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랜덤하게 섞어서 뭐 70%, 30% 아니면은 80%, 20% 정도의 비율로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 두 가지를 했었죠. 오전에 두 가지를 했었고 순차 추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까지를 훈련셋으로 쓸 거냐? 그럼 나머지가 테스트셋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 피처 배열을 앞에서 35개까지, 그 다음에 35번째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를 테스트 셋. 그렇게 해서 나눠버리면 이게 순서대로 자르는 거잖아요. X라고 하는 특성 배열을 앞에서 35개, 뒤에서 14개 이렇게 순서대로 자르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을 시퀀셜 샘플링, 순차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눴으면 레이블도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똑같은 순서대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레이블을 앞에서 35개, 그리고 뒤쪽 35번째 이후에 나머지들,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누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쉐입을 확인해 본 거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됐는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훈련셋은 35개의 물고기, 그리고 두 개의 특성, 무게와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테스트 셋에는 14개의 물고기, 그리고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레이블은 당연히 35마리 물고기의 종류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될 거고요. 테스트 셋에는 14마리 물고기의 종류들이 저장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본 거고, 이제 이렇게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나눠졌으니까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 주는 메서드가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 그 다음에 훈련 셋, 훈련 레이블. 이렇게 하면 훈련 셋으로 예측을 하고요. 거기서 나온 예측값들을 실제값과 비교를 해서 정확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해 줍니다. 그 정확도가 100%가 나온 거예요. 근데 테스트 셋으로 예측을 하고 실제 값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확도가 0%예요. 하나도 못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 값들이 전부 다 도미라고만 나와요. 도미라고만. 근데 테스트 셋의 실제 값들은
전부 다 빙어였었어요. 그러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확도가 0으로 나왔던 거예요. 이유는 이유는 우리가 훈련할 때 사용했었던 훈련 레이블에는요. 빙어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빙어가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 머신러닝 모델은 빙어라고 하는 레이블을 몰라요. 어, 돔이라고 하는 레이블만 알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것들을 찾아봐도 돔이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전부 다 돔이라고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은 결코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링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샘플링 방식이. 샘플들이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순차 추출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빙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도 훈련되지 않는 레이블이 돼버리고요. 그럼 예측할 때 빙어라고 하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렬되어져 있는 그런 세트는 절대로 순차 추출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데이터셋 자체가 무작위로 섞여져 있는 경우는 순차 추출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성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앞에서 몇 개, 뒤에서 몇 개 이렇게만 잘라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차 추출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데이터셋 자체가 랜덤하게 섞여 있으면 순차 추출도 나쁜 샘플링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예제에서는 나쁜 샘플링 방법이죠. 랜덤 샘플링, 우리말로는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서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로직을 사용을 했냐면 샘플의 인덱스는 0번부터 48번까지 49개의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덱스는 0번부터 48번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배열로 만들어 놓고요. 배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배열을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배열을 무작위로 섞어버립니다. 셔플. 셔플이 무작위로 섞다란 뜻이에요. 무작위로 섞다. 그래서 섞여진 배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숫자들이 0부터 48번까지의 숫자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앞에서 35개를 이렇게 선택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무작위로 섞여 있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 14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무작위로 섞여져 있는 인덱스에서 앞에서 35개를 훈련 인덱스라고 변수 이름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35번 이후,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14개의 인덱스를 테스트 인덱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셋을 나눌 때 X에서 트레인 인덱스들을 사용을 한 거고요. 훈련 인덱스들을 사용을 해서 팬시 인덱싱을 한 거예요. 인덱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만들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에서 테스트 인덱스들을 사용해서 팬시 인덱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훈련 셋의 모양을 보면 35개, 2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35개의 물고기, 2개의 특성,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테스트 셋의 쉐입도 확인해 보시면은요, 아마 행의 개수, 즉, 물고기의 개수가 14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컬럼은 당연히 2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6개만 출력을 해봤죠. 앞에서 6개를 출력을 해보니까 340g, 32cm, 13.4g, 12.4cm 이런 식으로 물고기들이 섞여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레이블도 똑같이 나눠야 되겠죠. 여기를 훈련이라고 했죠. 훈련이라고 했으니까 훈련 인덱스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레이블이라고 했죠. 그러면 테스트 인덱스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4개. 35개인가요? 네. 얘는 35개짜리가 되는 거고, 얘는 14개짜리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레이블 앞에서 6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도미와 빙어가 섞여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셋도 아마 출력해 보시면은요, 도미와 빙어가 아마 랜덤하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KNN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섞여 있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평가를 내려봅니다. 평가를 해보는 거죠. 정확도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정확도가 100%가 나왔고요. 정확도가 100%가 나왔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 이건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KNN 모델이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이죠. 그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을 예측해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 봐라. 라고 한 건데,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해 봤더니 역시나 여기서도 100%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셋은 이미 추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한 내용들이었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미 추출은 그 데이터, 그 훈련, 그 레이블들이 도미와 빙어 있잖아요. 도미와 빙어가 개수가 비슷하면 이미 추출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미의 개수가 너무 많고 빙어의 개수가 너무 적게 되면 아무리 랜덤하게 섞는다고 하더라도 훈련셋에 섞여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테스트셋에 섞여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과 비슷할 거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보통 랜덤하게 섞으니까 비슷하게 나눠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정말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요. 극단적으로 1000개의 샘플이 있는데 1000개 중에 어 950개가 도미고 50개가 빙어. 그럼 랜덤하게 섞여도 도미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음. 그런 경우에는 훈련 세트에도 빙어가 포함이 되려고 한다면 무조건 랜덤하게 섞는 게 아니라 도미에서 랜덤하게 섞어서 일부를 추출하고 빙어에서도 랜덤하게 섞어서 일부를 추출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층화 추출이에요. 층화 추출. 음. 한번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우리가 나눠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이 있는데 훈련 레이블에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에 있는 그 빙어와 도미의 비율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카테고리 변수의 빈도수를 찾아낼 때 사용하는 메서드 이름이 value count. 근데 value count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배열에서 쓸 수가 없어요. 시리즈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다스의 시리즈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서? 훈련셋 레이블을 가지고서. 이게 훈련셋 레이블이죠. 훈련셋 레이블. 근데 얘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배열은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점 시리즈로 먼저 만든 다음에 먼저 만들면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도미가 27마리가 있고요. 스멜트가 빙어가 8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35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훈련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빈도수 몇 퍼센트인지 비율로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냥 value count라고만 하면 개수를 줍니다. 개수를 주는데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냐면 normaliz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은요. 비율을 줍니다. 비율.
도미가 77%고 빙어가 22%다라고 하는 비율을 줘요. 네,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요? 어, 소리가 26마리고 나머지가 9마리. 그럼 비율이 조금 다르겠군요. 비율이 조금 다를 텐데 아마 실행하신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랜덤 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 시드 실행하고 인덱스들 만들어서 실행을 하셨으면 시드가 같았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시드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 셀부터 순서대로 밑에 있는 셀들을 순서대로 실행하시면 똑같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뭐 난수기 때문에 시드가 달라지거나 실행된 순서가 달라지거나 그렇게 되면 난수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한두 마리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한두 마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테스트 레이블에서의 도미 빙어 비율 한번 볼까요? 어, 테스트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pandas.series. 이건 시리즈 객체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서 테스트 레이블을 가지고서 테스트 레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스멜트 브림 스멜트 브림 이렇게 시리즈가 된 거죠. 이 시리즈에서 value count를 하시면 8마리, 6마리란 뜻이에요. 8마리, 6마리. 거의 1대1이죠. 뭐, 대략, 뭐, 1.2 대 1.0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normalize 파라미터를 추르러 주게 되면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 57%, 42%예요. 그러니까, 난수가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훈련셋에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하고요. 테스트셋에 있는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죠? 우리 이런 경우만 해도 자, 이런 경우에는 테스트셋이 훈련셋에 그러니까 샘플들이 모집단의 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는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음. 샘플들이 모집단의 비율을 분포를 따라주는 경우가 비슷한 경향을 주겠죠. 근데 샘플들이 모집단의 분포와 비율과 다르다면 다른 결과, 조금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론조사를 할 때 정말 전 국민에서 고르게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그게 전 국민의 그 생각과 비슷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론조사 할 때 특정 집단만 딱 뽑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버리면 왜곡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머신런.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추출의 단점은, 이미 추출, 랜덤 샘플링의 단점은 훈련셋과 테스트 테스트 셋에서 각 클래스들의 비율이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고요. 이런 경우에 머신 러닝 모델의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샘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데이터들 자체가 너무나 간단한 데이터들이어서 훈련셋에서도 100%의 정확도, 그리고 테스트셋에서도 100%의 정확도를 보여줬지만, 이렇게 좀 왜곡된 샘플링이 나오는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지금 랜덤 샘플링을, 그러니까 우연찮게, 랜덤 샘플링을 해도 우연찮게 훈련셋과 테스트 셋이 비슷한 비율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게, 어, 여기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그 파이썬의 클래스란 뜻이 아니라, 분류하는 카테고리를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빙어, 빙어. 어, 그거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떤 용어인지를 어, 각 클래스들의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비슷하지 않으면 머신러닝 러닝의 성능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한 이런 단점을 단점을 보완하는 샘플링 방식이 추출 방식이 층화 추출. 층화 추출은 개념만 보면은요, 개념만 보면 음, 우리가 그 전체 데이터셋은 49마리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음, 전체 물고기가 49마리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정렬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앞에서, 앞에서 35개는 브림이라고 정렬이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뒤쪽에 14개는 스멜트라고, 빙어라고 정렬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전체를 무작위하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죠? 무작위하게 섞어버리다 보니까 훈련셋에서는 77%, 22%의 비율이 나왔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57%, 42%의 비율이 나와버렸어요.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계층별로 샘플링을 하겠다예요. 계층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7대 3의 비율로 나눈 거잖아요. 35마리라고 선택을 한 이유는 훈련셋을 35마리라고 하겠다라고 한 거는 훈련셋의 비율을 70%, 테스트셋의 비율을 30%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35마리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랜덤하게 섞는 거예요. 여기를. 요 35마리 안에서만 랜덤하게 섞어서 7대 3으로 7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빙어 안에서만 또 랜덤하게 섞어요. 셔플을 하는 거예요. 빙어 안에서만 셔플을 해서 이 안에서도 7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7을 훈련셋으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3을 테스트 셋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훈련셋에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7대 3일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도미와 빙어의 비율이 7대 3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전체를 무작위하게 섞어버린 다음에 7대 3으로 나누지 말고 각 계층에서 각각의 클래스에서 무작위하게 섞어서 7대 3 다른 클래스에서도 무작위하게 섞어서 7대 3 요렇게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훈련셋과 테스트셋 이쪽에서도 훈련셋과 테스트셋 해가지고 합쳐주면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전부 다 비슷한 비율로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생각이 층화 추출이라고 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그죠? 음. 우리가 이거를 직접 구현하겠다, 층화 추출을 직접 구현하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인덱스를 0번부터 34번까지를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거기서 7대 3 자르고,
그 다음에 35번부터 48번까지를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7대3 자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인덱스를 섞어가지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한 두 단계 정도를 더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함수가 우리가 임포트했었던 train test split이에요. 사실은 이 함수는요, train test split은 sequential sampling도 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순차 추출도 해줄 수 있고, 랜덤 샘플링도 해줄 수 있고, stratified 샘플링도 해줄 수 있어요.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층화 추출에서만 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화 추출이 나온 이유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예, 목차로는 층화 추출. 층화 추출은 영어로 stratified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화 추출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리턴 값이 4개예요. 왜 리턴 값이 4개냐면, 일단은 훈련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야죠. 그 다음에 레이블들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야죠. 맞아요? 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게 몇 개를 만들어내야 되냐면, 우리 그동안 샘플링 하면서 이미 추출이든, 이미 추출이든, 아니면 순차 추출이든, 항상 우리가 만들어냈던 게, X 트레인, X 테스트, 그 다음에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특성 배열도 훈련과 테스트,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레이블들도 트레인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네 개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 특성들과 테스트 특성들,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들과 테스트 레이블들 이렇게 네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요, 리턴 값이 네 개예요.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예요. 하나도 아니고요, 두 개도 아니고요, 네 개예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실 때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변수를 4개를 선언해 주시면 돼요. 변수 트레인 테스트 함수의 리턴 값이 4개이기 때문에 리턴 값을 저장하는 변수들도 4개를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함수의 이름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어, 이거 별표 들어가 있죠. 별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가변 길이 인수들이에요. 가변 길이 인수들. 가변 길이 인수들이고 절대로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뭘 주시면 되냐면 그 특성 배열 그리고 레이블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시면 돼요. 두 가지를 주시면 되고요. 가변 길이 인수 뒤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반드시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쵸? 네. 몇 개 안 돼요. 테스트 사이즈, 트레인 사이즈, 랜덤 스테이트, 셔플, 스트래티파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전부 다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저는 train siz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35개로 하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35개로 하겠다. 그 다음에 random stat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42라고 할게요. random state는 이 숫자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숫자를 써주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아마 똑같은 그런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stratify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여기에 y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파라미터들의 그 내용들은 주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실행 먼저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되셨나요? 정상적으로 실행되셨죠? 리턴, 그럼 리턴 값 4개가 나왔겠죠? 리턴 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xtrain 출력하면 이게 세보진 않았지만 35개일 거예요. 35개일 거고요. 자, 섞여 있나 안 섞여 있나 볼까요? 720g 35cm, 6.7g 9.8cm, 680g 35cm. 혹시 저랑 다른가요? 숫자들이? 비슷할 것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숫자가 같으면 아마 여기가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요렇게 35마리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무거운 물고기, 큰 물고기들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죠. 섞여 있죠. 섞여 있고, 35마리가 있어요. 음, 확인됐으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테스트 볼까요? 테스트. 이거 14마리일 거예요. 14마리. 14마리고, 610g짜리도 있죠. 475g짜리도 있고요. 575g짜리도 있고, 7g, 10g짜리도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죠? 여기도 섞여 있네요. 섞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Y, 트레인 한번 볼까요? Y 트레인. 도미, 빙어, 도미, 빙어, 빙어, 도미, 도미. 이런 식으로 섞여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Y 테스트도 볼까요? Y 테스트 보시면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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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어, 빙어, 도미, 도미. 이렇게 섞여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요거 개수 세보면 14개일 거예요. 14개. 자, 그럼 우리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레이블의 각 클래스 비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시리즈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시리즈 무엇을 시리즈로 만들어요? 훈련 레이블이니까 Y 트레인이죠. Y 트레인 그죠? 여기에서 value count 그리고 normalize true 이렇게 하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71%, 28%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거의 7대 3이잖아요. 반올림하면. 7대 3이죠. 그죠? 0.7, 0.3이잖아요. 맞나요? 7대 3으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고. 테스트 레이블에서의 각 클래스 비율 볼까요? 테스트 레이블에서의 각 클래스 비율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판다스, 시리즈, Y, 테스트, 그리고 value, count, normalize, true. 어때요, 비율? 71대 28. 그죠? 7대 3이잖아요. 같은 비율로 나눠졌죠. 이게 층화 추출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셋에 70마리, 30마리가 있었으면 테스트셋에도 그 비율대로 7마리, 3마리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샘플링 방식이 층화 추출인 거예요. 층화 추출. 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숫자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두 마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셋에 도미가 한두 마리가 더 많아서 비율이 도미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셋에서는 도미가 한두 마리가 적어가지고 빙어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7대 3, 7대 3 정도의 비율이 된다. 그게 층화 추출이에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 자, 여기 파라미터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셀로 만들어 드릴까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에,
함수의 파라미터 설명 드릴게요. 우선 가변 길이 이 두 개가 가변 길이 인수들이에요. 가변 길이 인수들을 주셔야 돼요. 가변 길이 인수들. 그러니까 아그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아그스 이렇게. 여기에는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배열들을 주시면 돼요. 만약에요. 만약에 만약에 배열을 한 개만 주면 배열을 한 개만 주면은요. 리턴 값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x라고 하는 배열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x라고 하는 배열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주니까 리턴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열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리턴 값이 또 두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리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4개를 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가변길이 인수니까 y를 안 줄 수도 있죠. x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리턴 값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를 두 개만 선언하시면 돼요. 아시,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배열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준다 이거고요.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을 마찬가지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턴 값이 4개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의 두 번째 파라미터를, 여기 어레이스라고 되어 있군요. 아그스가 아니라 어레이스. 그럼 이것도 그대로 쓸게요. 어레이스. 사실 뭐 이 이름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두 번째 파라미터는 테스트 사이즈라고 되어져 있어요. 테스트 사이즈. 근데 저는 테스트 사이즈를 설정하지는 않았죠. 테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테스트 사이즈는요, 테스트 셋의 개수예요. 테스트 셋의 샘플 개수 또는 비율로 주시면 돼요. 비율이라고 하는 얘기는 0부터 1 사이에 0.0에서부터 1.0 사이의 비율로 주시면 돼요. 비율로. 그러니까 테스트 셋의 샘플을 몇 개를 가져갈 거냐예요. 테스트 셋의 샘플을 몇 개를 가져갈 거냐. 예를 들어서 100개, 전체 샘플이 100개가 있는데 테스트 사이즈를 20 이렇게 설정하면 훈련 셋은 그냥 8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뭐 100개가 있는데 20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0.2 하고서 소수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실수로 주면 그거는 개수가 아니라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몇 개를 선택해라, 몇 개를 샘플링해라 라고 개수를 줄 수도 있고요. 개수는 정수겠죠. 이거는 0 이상의 정수겠죠, 정수. 절대로 실수가 될 수 없겠죠. 개수니까. 근데 0과 1 사이에 실수로 주면 그건 테스트 셋의 샘플 비율인 거고요.
그 다음에 0 이상의 정수로 주게 되면 샘플 개수가 되는 거예요. 개수. 아셨죠? 근데 테스트 사이즈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가 트레인 사이즈예요. 트레인 사이즈. 그죠? 네. 트레인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도 있어요. 어, 이거는 훈련셋의 샘플 배수 또는 비율을 주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는 테스트 사이즈나 트레인 사이즈 둘 중에 하나만 설정하면 테스트 사이즈 또는 테스트 사이즈를 설정하면 트레인 사이즈는 자동으로 결정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테스트 사이즈를 설정하면 트레인 사이즈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 반대로 테스트 트레인 사이즈를 설정하면 테스트 사이즈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훈련 샘플을 35개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49개니까 테스트 사이즈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4개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거를 따로따로 줄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 사이즈를 설정하든 트레인 사이즈를 설정하든 둘 중에 하나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쪽에다 쓸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테스트 사이즈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트레인 사이즈를, 트레인 사이즈를 결정하면 테스트 사이즈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설정하시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설정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 그 다음 파라미터는요,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제가 썼었어요. 여기 랜덤 스테이트라고 줬죠. 랜덤 스테이트. 이 랜덤 스테이트는요, 난수를 생성할 때 사용할 시드 값이에요. 시드 값. 그리고 오전에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numpy 점 random 점 seed 해서 숫자를 뭐 1 아니면 4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줬죠. 그 seed 값을 주는 파라미터가 random state예요. random state. 그 다음 파라미터가 아마 셔플이었을 거예요. random state 다음에 있는 게 셔플. 기본값이 true라고 돼 있죠. 기본값이 true. 셔플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셔플? 석다잖아요, 석다. 그러니까 이미 샘플들을 무작위로 섞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 샘플들을 무작위로 섞을지 여부를 설정하는 값인 거고요. 셔플의 기본값은 true예요, true.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이 기본값이다라는 얘기예요. 랜덤 샘플링이 기본값이다. 기본 랜덤 샘플링이 기본 동작이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셔플을 폴스로 줘버리면 섞지 않겠다가 되죠. 그죠? 섞지 않겠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순차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 추출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여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셔플을 폴스로 주면 되는 거예요. 폴스로. 되셨습니까? 근데 랜덤으로 순차 추출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true가 기본값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라미터가 stratify예요. 이 stratify는요, 층화 추출의 기준이 되는 층화 추출을 할 때, stratified 샘플링을 할 때, stratified 샘플링을 할 때,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들의 비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각 클래스들의 비율을 알아야죠. 도미가 몇 개인지 빙어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하기 위해서 각 클래스들의 비율을 알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stratify에다가 주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라고 하는 변수가 음, y가 1차원 배열이었죠. 1차원 배열인데 그 1차원 배열이 뭘 저장하고 는 거였었냐면 브림, 스멜트 이렇게 저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y라고 하는 배열을 보면 도미가 몇 마리인지 그 다음에 빙어가 몇 마리인지 퍼센티지를 계산할 수 있죠. 이 여기에 나오는 클래스들의 비율대로 x와 y를 나누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스트래티파이에는 레이블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도미, 빙어가 들어있는 레이블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을 주면 여기에서 도미와 빙어의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대로 x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주고 y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스트래티파이에는 레이블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을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x와 y를 나눠주세요. 훈련 셋은 35개입니다. 그럼 테스트 셋은 자동으로 14개. 시드는 42를 사용해라. 이렇게 한 거고 층화 추출까지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층화 추출까지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 기본값은 넌이에요. 여기 문서를 보시면은요. 스트래티파이의 기본값은 넌이에요. 그러니까 층화 추출을 하지 않겠다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어, 디폴트 아규먼트는 기본값은 none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층화 추출을 하지 않는 게 기본 동작이에요. 어, 그래서 랜덤 샘플링이 기본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셔플은 true로 되어져 있는데 층화 추출을 할 클래스의 비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 샘플링이 기본 동작인데 여기 스트래티파이까지를 설정을 해주면 랜덤하게 섞으면서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랜덤하게 섞어주게 되는 셔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입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되셨습니까? 네. 함수 하나 설명을 드렸네요. 함수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모델 만들고 모델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스코어를 각각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